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연 치유하는 이 방법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자연요법이죠. 식습관과 관련되는 거예요. 식습관을 올바로 잡아주는 거죠. 자연요법이라는 이런 것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자연요법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 자연요법은 식습관, 자연현상에 부합되는 식습관이죠. 식습관, 이것은 생활습관,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먹고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것은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같이 한꺼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면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게 이거예요. 식습관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 몸은 자연 치유 현상이 극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식습관에 이것을 보조하는 것이 나머지 요법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요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네랄 요법, 세 번째 주열요법, 열을 집어넣는 거죠. 네 번째,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배동요법, 주열기를 가지고 하고 있고, 미네랄 요법은 천일염, 소금과 수용성, 이온 칼슘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리고 배독요법, 배독 조격을 하는데 이게 산성 물질을 배출하는 요법이에요. 다섯 번째, 저주파 자극요법, 저주파 발생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 건강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추구하려고 하느냐?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의 몸의 산성화를 줄이고, 그리고 장 독소를 배출하고, 그러면서 소화기의 휴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결국 체온을 높이고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장의 독소를 줄이고, 장의 독소가 곧 혈액의 산성화죠. 그 다음에 소화기의 휴식, 소화기의 과로, 우리 몸에서 소화기든 뭐든 과로하게 되면은 혈액이 산성화돼요. 체온이 낮아지면 산성화됩니다. 산성화되면 체온이 낮아지고, 산성화되면은 체온이 낮아지고, 예를 들어 우리 몸의 모든 근육들이 힘을 잃어요. 이번 기회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그것을 사람들과 우리가 외부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건강법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요법, 자연현상과 부합되는 식생활이죠. 어떤 음식을 먹고, 음식을 어떻게 먹고,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연요법입니다. 자연요법이란 건 많잖아요. 채식만 해도 자연요법이고, 생수만 먹어도 자연요법이고. 자, 그러면은 자연현상과 부합되는 것. 자연현상. 자연은 늘 완전성을 갖고 있어요. 늘 자연은 안정화하려고 하죠. 서 있으면 앉고 싶죠? 앉으면 자고 싶죠? 이런 거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안정화되는 거예요. 산이 있는데 원래 산이 저랬을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다 풍화되고 깎여서 이제 내려올 건 다 내려오고 아래로 내려올 건 다 내려와서 이제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상태, 저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안정화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지 하면은 여기에 현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있던 것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땅속으로 많이 스며들면은 약한 부분에서
다시 이 결합력이 떨어지니까 더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현재 산은 무너지고 싶을까요? 저대로 있고 싶을까요? 무너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죠. 높은 것은 늘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로 흐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우리가 도로공사니 뭐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깎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원래 현 상태에서 안정화되어 있던 것들이 그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 균형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 산사태가 물러나지 않고 그게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토사가 내려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거기다 많은 보조물들을 해놓죠. 시멘트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파일을 박는다든지 그래놓고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거기다 나무를 심고 칡을 심고 등나무를 심어가지고 자연이 그걸 붙잡고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이 허물어 놓은 것을, 사람이 파괴해 놓은 것을, 그것을 사람이 인공적으로 뭔가를 보조해 놓으면 그게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연을 이용해서 다시 그것을 덮으려고 해요. 그래야 가장 안심되죠. 우리가 지나다닐 때, 고속도로 같은 거 지나다닐 때, 등나무나 칡능굴 또는 나무들이 절삭지에, 절삭하는 거 있죠. 도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무성하게 있으면은 거기에 안정화되는 느낌 받죠? 산이 무너져도 그것들이 붙잡고 있는 거죠. 저 안쪽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처럼 자연은 완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추구하죠. 그래서 자연스럽다. 이것은 곧 완전하다라는 뜻이죠. 스스로 자자 그러하련 자.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 스스로 가장 최적화로 해 나가는 것. 그게 자연이죠.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흔히 쓰면서도 자연의 의미를 되새김질하지 않죠. 자연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은요. 그러면서 그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만 가지고도 화두를 가지고 명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지혜가 생기죠. 그러면서 내가 과연 자연스럽게 살았느냐? 내가 부자연스럽게 살았느냐? 지금 내가 자연스럽게 살고 있느냐? 부자연스럽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부자연스러운 식습관을 하고 있느냐? 자연스러운 식습관을 하고 있느냐? 답이 자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가능한 한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요법이죠. 예를 들어 자연이 아주 간단한 거죠. 당장에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것에서 그것들은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럼 자연요법, 자연현상과 부합되는 그런 식생활이 어떤 거냐?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하고 이론은 복잡하고 완전한 것이 불완전화될까요? 불완전한 것이 완전으로 될까요? 완전한 것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되죠. 과학이라는 건 진화론적인 과학이라는 것은요. 가만 보면 우습죠.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퇴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노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뭐든지 완전체에서 불완전해서 사그러지죠. 퇴화되죠.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거죠. 이게 과학의 법칙, 그 유명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런데도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명령하에 그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역행하는 일을 하죠. 고목나무가 묘목이 됩니까? 묘목이 고목나무가 됩니까? 묘목이 고목나무가 된단 말입니다. 에너지 법칙,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질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질서 정연한 데서 에너지가 무질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흐트러진, 분산되는 것.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생물질, 어떤 물질이라든지 에너지가 높으면은 그 구조, 그 구성 자체가 단단하고 질서 정연하고 그러니까 견고하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배고플 때 밥 먹여야 한다는 얘기죠. 규칙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먹여야 한다는 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갈증 날 때 물 먹여야 되는 거죠. 갈증 나기 전에 물을 먹어야 된다. 갈증을 날 때는 이미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전부 다 산성화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손상되기, 염증이 생기면서 손상되기 시작한다. 그건 사람의 생각. 지구상에서 갈증 나지 않을 때 물을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숨 쉬고 싶을 때 숨 쉬는 거지. 규칙적으로. 숨 하루에 몇 번 쉬어야 된다. 이게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운동하면 물 많이 먹는 거지. 땀을 흘리면 물 많이 먹고 몸이 차가운 사람 물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고. 근데 어떻게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말이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물을 계속 먹이면은 계속 화장실밖에 더 가요. 방광은 차가워지고 더군다나 냉수니 온수니 얘기도 하지 않고 물만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 물이 좋다고 시원한 거. 아침 냉수는 뭐 장을 깨우는 자명종이 되나요? 장을 죽이는 독약인 거예요. 아침 냉수는. 그래서 냉수 먹고 온수 싸고 냉수 먹고 온수 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자궁이 이렇게 엎어져 있죠. 방광이 따뜻해야 자궁이 따뜻한 거예요. 방광에서 오줌이 계속 나갈수록 자주 쌀수록 자궁은 차가워지죠. 방광이 약하면 그래서 여성의 건강은 특히 여성의 건강은 자궁과 밀접해요. 그래서 여성의 건강은 방광의 힘과 아주 밀접합니다. 방광에 힘이 있는 여성은 오줌을 가득 담그고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죠. 보온병이니까. 보온 물주머니잖아요. 그래서 자궁이 따뜻하죠. 그래서 자궁에 어혈이 안 생기고 자궁에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근데 오줌이 요만큼 차고 나가고 요만큼 차고 나가고 그러니까는 방광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이 썰렁하죠. 그러니까는 자궁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한테 냉수 먹고 온수 싸고 냉수 먹고 온수 싸면 자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얼어 죽어야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계속 오줌을 싸면은 오줌은 따뜻합니까? 차가웠습니까? 당연히 따뜻해요. 사람 체온이죠. 그럼 오줌을 많이 넣는다는 얘기는 체온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궁의 온도가, 방광의 온도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왜 모든 동물들은 갈증 날 때 물을 먹는지. 갈증 나는 순간 속이 뜨거워져요. 즉, 냉각수가 부족해지니까 갈증이 나거든요. 그럼 냉각수가 부족할 때 엔진에 열이 나듯이 우리 몸에 그동안에 쌓였던 열이, 그러니까 냉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물을 먹게 되고. 밭작물처럼 물을 논에 있는 작물들은, 논에는 물론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그래서 밭작물들은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주기적으로 물이 와줘야 돼요. 비가 와줘야 되죠. 근데 작년 여름, 가을은 작년 한 해 동안 이 장마가 심했잖아요. 작년 여름에. 그것 때문에 밭작물이 전부 죽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채 값이 엄청 비싸졌잖아요. 그 좋아하는 야채, 채소들도 물 많이 먹으니까 죽잖아요. 화분도 물 많이 먹으면 죽고, 건조해지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칠 때, 물을 줘가지고 만족하게 하고, 또 부족하게 해서 만족을 희구할 때, 채워졌을 때 또 살아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다음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식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네들이 걸어다니면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으니까. 동물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스스로 특별한 것이 뭔가 부족하게 되면 영양분을 찾아 돌아다니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게 되죠. 심지어 먹이를 먹는다 과정 속에서 동물들이 미네랄이 부족하다. 특히
소금이 부족하다. 즉 나트륨 성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동물들은 나트륨이 많이 있는 땅이나 나무들을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안 먹던 짓을 하게 되는 거죠. 흙을 갉아먹는다든지 평소에 먹지 않던 죽은 나무들을 씹어먹는다든지. 예를 들어 나무가 죽으면은요, 땅속에 있는 나트륨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나무가 죽으면 나무가 짠맛이 나요. 동물들은 그래서 평소에는 안 먹던 썩은 나무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호랑이도 호랑이도 병이 나면은 육식동물들도 병이 나면은 풀을 먹어요. 칼륨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 나트륨은 충분해요. 일반 육식동물들은. 나트륨은 있다고 할 때. 근데 육식하다 보면 칼륨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물론 육식동물도 나트륨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죠. 근데 칼륨이 부족하는 경우가 많죠. 칼륨이 부족할 때 동물들도 풀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칼륨이라는 원소는 식물 속에 있고 나트륨은 동물의 살코기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람처럼 충분한 나트륨을 이 소금기를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0.9%로서 나트륨 농도, 즉 소금 농도, 혈액이 0.9%로서 면역이 가장 강한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0.9%. 그러면 동물들은 어쩌냐? 동물들은 0.9%가 못 되고 제가 알기로 0.5% 이하, 0.4%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 소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금도 입맛대로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나이가 들면은 나트륨, 즉 소금기, 나트륨 재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자꾸 나트륨이 빠져나가니까 입맛이 자꾸 짜지는 거예요. 많이 나가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면은 짜서 손자들이 못 먹죠. 어머니가 담으면은 잘 먹는데 얘들은 짠 걸 못 먹어요, 잘. 왜냐하면 충분히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분유가 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는 영양학의 그 연구 논문 자료, 그들이 지원해서 만드는 수많은 연구 데이터들에 의해서 분유의 나트륨 함량을 많이 줄여버린 거죠. 따지고 보면 싱거운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어머니 입맛대로, 이놈이 어머니 입맛하고 똑같이, 즉 탯줄로 먹으니까는 어머니 입맛하고 똑같은 거죠. 얘들은 싱겁게 먹여야 한다는 이 터무니없는 이론,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나왔는데 똑같이 먹어야지 어른하고. 근데 여기 태어나서 따로 하면 되겠어요? 이처럼 식습관은 자연의 현상에 맞춰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공을 덜한 음식, 소금을 가공한다든지 구워 먹는다든지 그렇게 구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차피 이 공기 중에는 좋은 공기, 산소도 있고 그리고 나쁜 여러 가지 가스들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서서히 들어온 것들은요, 우리 몸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문제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정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정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몸의 환경이에요. 우리 몸은 적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필요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체온을 유지 못할 때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몸의 기본적인 체온을 유지할 때 거기에 맞는 그 온도에 맞는 효소 활동, 백혈구 활동, 세포의 활동,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체세포의 활동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최적화 상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할 때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거기서 대처하지 못해서 쌓이게 되죠. 그게 이제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병을 일으키죠. 아무튼 자연요법이라는 거 여기 말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생활습관. 운동을 너무 안 해줘요. 활동을 너무 안 해주는 거죠. 근력운동, 특히 다리 운동, 그리고 이 대둔근 운동, 엉덩이,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
이 엉덩이 근육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들이죠.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을 통해서 상하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대부분 이제 전신, 우리가 근육이 X자로, 등에서는 다 X자로 되면서 복직근과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걷는 순간에 모든 근육이 다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좀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보폭을 넓게 뛰는 거. 그러면 더욱더 우리 몸의 근육의 운동폭이 넓어지죠. 활동 반경이.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밖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면서 이완 수축을 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거겠어요? 앉았다 섰다 하는 거. 이것은 완전히 온몸의 근육의 이 대둔근과 엉덩이 근육을 완전히 이완 수축하면서 그 운동 각도를 굉장히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퇴비 근육, 이걸 강화시키고. 앉았다 섰다 50번 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요즘. 그래서 방 안에서 무릎 손짓지 말고 앉았다 섰다만 이렇게 해서 50번 정도 해서 나이 50 넘어가지고 60 되신 분들이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해 뜰 때 움직이고 모든 주광성 동물, 빛을 바라보고 빛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해 뜰 때 활동하기 시작해서 해질 때 이제 휴식에 들어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낮에 내가 좀 더 이렇게 근육 활동을 안 했다 해가지고 저녁에 운동을 해요. 이건 죽음으로 가는 다름질입니다. 포유류들은 평생 약 평균 25만 번의 심장이 뛰고 심장이 수명을 다해요. 25만 번, 25억 번. 25억 번을 뛰고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 심장도 25억 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뛰고 심장이 수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난자도 7살, 14살 때부터 이제 이 경수가 있죠. 그래서 난자가 나오기 시작, 양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나오죠. 그래서 7이 14, 14살부터 7, 7에 49, 여성은 7로 살잖아요. 49에 이제 폐경이 오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오차는 있죠.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한이 있는 게 기한. 남자의 정자도 마찬가지고요. 전립선액도 마찬가지. 모든 호르몬 양도, 효소의 양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양. 생산할 수 있는 정해진 양. 예를 들어 젊었을 때 과식해요. 그리고 중년기 때도 과식하고 50대, 60대도 과식해요. 그러면 소화 효소가 많이 낭비가 돼요. 그러면은 해당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점점 퇴화하죠. 그래서 70대, 80대 소화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모든 게 정해진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뛰면서 땀을 쫙 흘리는데 그때 뜨거운 물을 먹게 될까? 찬물을 먹게 될까? 당연히 찬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냉기가 싹 들어가게 되죠. 마라톤 할 때 뛰었을 때 겉은 따뜻해지고 속은 차가워진단 말입니다. 속에 있는 피, 내장의 피로 내장으로 가야 할 내장근에 있는 피들이 근육 쪽으로 와야 되니까는 속은 텅 비게 되죠. 그래서 근육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차가워진 피는 내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내장은 차가워진단 말입니다. 운동을 하면 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운동으로 뱃살을 못 빼는 거예요. 복부 비만은 복부 냉기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땀 흘렸기 때문에 열나기 때문에 우물가나 어디 가서 약수터 가가지고 시원한 물을 마시겠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절을 계속 과로했기 때문에 여기에 과로가 되죠. 세포 분열이 빨라야 되고 다른 것보다도 세포 분열이 빨라야 한단 말입니다. 세포 교체가 빠른 거예요. 그럼 이쪽이 빨리 퇴화되는 거죠.
그리고 괄호 안 두는 곳에 산성 노폐물,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이 타면 재가 남죠. 산성이 남단 말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산성화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하면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산성 젖산 같은 게 나오게 되고 산성 노폐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은 결국에는 체액의 산성화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연요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한 발 물러나서 사람이 말하는 이론들, 지식을, 그러한 정보들을, 그 정보들을 벗어날 때 비로소 내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하는 수많은 정보홍서, 특히 요즘 인터넷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 좋대, 이걸 하다가, 저것 좋대, 저렇게 하다가. 그러면 한참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빙 돌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중심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자연의 현상이에요. 내가 자연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인공으로 가고 있느냐? 내가 부자연스러운 식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식생활을 하느냐? 부자연스러운 식생활. 많이 먹으면 부자연스럽죠. 간식을 많이 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요. 되게 야생동물들, 육식동물들은, 포식자들, 육식동물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사냥해요. 한 번에서 두 번 사냥하고 푹 자죠. 쉬어요, 쉬어. 그러면서 또 사냥하고, 쉬고, 또 사냥하고, 쉬고. 배부르면 간식 안 하잖아요. 사람은 배불러 밥 먹고, 과일 먹고, 조금 있다 뭐 마시고, 조금 있다 뭐 마시고, 도대체 주댕이를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소화기관을 쉴 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지 시간, 휴식 시간. 그래서 휴식하고 활동하고 휴식하고 활동하고 소화기관한테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치아가 있어요. 치아가 나기 전에는 빨아먹고 입술로 빨아먹고 혀로 빨아먹어야 되는데 핥아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치아가 났어요. 젖을 때 했어요. 젖을 때는데 왜 젖을 먹냐 이 말이에요. 엄마 젖 없다고 소젖을 먹고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건지. 그리고 치아가 나서 씹어 먹으라는데 왜 자꾸 갈아서 먹고 물로 먹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부드럽게 해서 먹으려고 하고. 치아는 뭐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나요? 치아가 움직여야 젖먹이 때는 강하게 혀로 입술과 혀로 빨아먹을 때 이 뇌가 움직여요. 얘들이 얼마나 빠는 힘이 강한가 보세요. 얘들이 자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빨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들려요. 그렇게 강하게 빨아요. 그럴 때 씹는 동작처럼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 씹을 때 뇌가 움직여요. 뇌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뇌 혈액순환이 되고. 그래서 되게 치매 있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치아가 없어요. 안 씹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씹어야 되기 때문에 틀니를 해서 씹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씹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애들 어렸을 때부터 부드러운 음식 줘요. 그렇기 때문에 턱대가 발달을 안 해요. 아래턱이 발달을 안 해요. 씹어야 아래턱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아가 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삐지고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 애들 봐봐요. 전부 교정해요. 다. 안 씹으니까 턱뼈가 발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연요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자연요법이 거창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금만 물러나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37도 뱃속의 온도. 그러면 우리가 37도 이하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능한 한 거기에 가까운 걸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냉장고에 나온 거예요. 4도짜리. 무려 33도 차이예요. 위장의 온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배 위장의 온도가 체온과 비슷해져야 돼요. 최소한 34도, 33도 이상이 돼야, 33도 이상이 돼야 그게 소화액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4도짜리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먹으면 바로 소화될 것 같지만은요, 위는 그것을 계속 대표해요. 우리 몸은. 그래서 33도 이상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대피려면 위는 얼마나 많은 열을 뺏길까요? 그래서 급가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원한 냉수를 먹었어요. 그러면 혀에서부터 목구멍까지 갑자기 차가워지죠. 벌컥벌컥 마시니까. 그럼 여기는 급가속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온도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찬 거 자꾸 먹어보세요. 얼음 이렇게 입에 넣고 자꾸 먹어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 혀암, 식도암 다 걸리지. 이처럼 자연요법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